예, 안녕하세요. 뻔뻔한 공대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품화할 때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퀀타이제이션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확률이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수학적인 것만 있고 실생활에는 사용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퀀타이제이션은 실제 여러분들이 뭐 딥러닝을 하던 아니면 뭐 머신러닝을 하던 그거를 여러분의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 들어갈 때 필수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되게 간단한 형태의 퀀타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X는 Y는 X 형태의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퀀타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선형적인 값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한 값으로 매핑되는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되게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기말고사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그림이 제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X라는 녀석은 Continuous Uniform Random Variable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간이 마이너스 2/2, R/2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즉, 이 구간 안에는 항상 동일한 확률로 사건 또는 아니면은 뭔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B비트의 유니폼한 퀀타이즈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에 N은 2의 비승이 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B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의 3승이니까 총 8비트로 8개 비트라고 해야 될까요? 구간으로 퀀타이제이션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0부터 여기에 이제 델타 값에 만큼의 인터벌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를 좀 확대시켜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여기가 델타 값이고 여기가 x, y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델타가 델타 구간이 될 텐데 실제 x는 0부터 시작해서 델타 값으로 돼 있다면은 x는 0부터 시작해서 델타로 돼 있다 그러면 y 값은 2분의 1의 델타 값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델타 값이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x의 값은 0부터 1까지 값이 변하게 되는데 0, 0.1, 0.2, 0.3, 0.4 이런 값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 값이 모두 여기에 있는 2분의 1의 델타 값. 델타는 1이라고 한다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0부터 1까지 되게 다양한 숫자들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2분의 1이라는 숫자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신호가 일종의 디스크리트한 신호로 바뀐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값의 변화가 있더라도 항상 그게 어느 고정되어 있는 정수값은 아니죠. 예, 그 값으로 변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플로팅으로 이 값을 표현한다 그러면 되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값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을 텐데 2의 3승 형태로 퀀타이제이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값이 총 8개의 값으로 변환이 되거나 아니면 매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3비트만 있으면 되는데요. 3비트만 있으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값을 여러분들이 매핑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퀀타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그 일종의 그 구간에 따라서 한쪽으로 매핑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0.3을 표현해주고 싶었는데 그 값이 2분의 1인 0.5로 무조건 다 매핑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0.2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퀘스천에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문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자유롭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값을 특정 값으로 매핑을 시켜가지고 작은 메모리 효율로 그 값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B 값이 3이 됐기 때문에 총 8개의 값으로 매핑이 되는 거고 그 구간을 QY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표현을 해줬습니다. 델타 값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고요.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Y는 I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가 0가 된다 그러면은 Y는 2분의 델타가 되고요. I가 1이다 그러면은 Y는 2분의 델타 플러스 델타니까 2분의 3 델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그대로 이 수식이랑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컨디셔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Z라는 녀석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위에 같은 가정을 따르고 있을 때 이제 X 빼기 Y를 Z라고 저희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앞에서 봤던 이렇게 X가 Y라고 되어 있는데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값의 어떤 값의 변화라 그러면 Y 값은 퀀타이제이션 된 값이었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X가 Y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뭔가 결과값이 나올 텐데 여기는 퀀타이제이션 돼가지고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요 값이 요만큼 차이가 생기고 요 값들은 요만큼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요런 식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을 Z라는 녀석으로 저희가 표현해 준 거고 X값과 Y값을 빼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색깔을 칠한 부분이 결국에 Z의 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하고 노이즈라고도 문제에서는 표현을 해줬는데 퀀타이제이션 에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노이즈라는 표현보다는 만약에 X가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라 그런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BI가 주어졌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면 Y 값은 YI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오버 2 플러스 I 델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봤던 이 퀀타이제이션 된 것들을 BI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I번째에 퀀타이제이션 인터벌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구해야 될 거는 Z에 관련된 PDF, 컨디셔널 PDF 값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컨디셔널 PDF니까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는 fx의 bi 값이 되고요. bi가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는 공식 또는 과정 자체는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컨디셔널 여기에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PDF 값을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fx라는 녀석은 유니폼 형태니까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식이 우리가 저기 그 A에서부터 B까지 유니폼한 형태로 돼 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 거를 이미 배웠었거든요. 요 수업 시간에 요 관련된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AB가 R-R분의 2분의 이런 식으로 취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빼기 R에 빼기 2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R이 되겠죠. 여기 덧셈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X에 관련된 probability는 1 over R이 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X의 범위는 이런 식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 외에는 모두 다 제로가 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제로가 돼요. 이렇게 기본적인 X에 관련돼서 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robability B를 구할 수 있을 텐데요.
프로버비티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B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있겠죠. 구간이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한다 그러면은 I 번째 델타에서부터 I 플러스 요런 델타로 그 다음에 뭐를 써야 되죠? 1 오버 R을 쓰면 되겠죠. 요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요쪽 관련돼 가지고 I부터 시작해 가지고 I 플러스 1까지 구간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러면 이 구간에서 실제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프로베이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구한다 그러면은 뭐 간단한 형태다 보니까는 1 오버 D에 X 값이 되게 되고 여기에 I 델타에 I 플러스 1 델타 값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요거 적분하게 되면은 델타 오버 R이 되게 되죠. 요거 넣어주고 여기다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델타 값만 남게 되니까 델타 오버 R 형태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fx도 구했고 probability of the bi에 관련된 것도 구하게 됐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fx에 관련돼 가지고 1 오버 r이라는 녀석으로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probability b가 델타 오버 r이라는 걸 구했어요.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알아낼 수 있는 거는 bi가 주어졌을 때 x의 컨디셔널 pd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x의 bi가 주어졌을 때 x를 구하게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fx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bi를 구하게 되면 되고요. 이렇게 델타 i가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1 오버 델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구간이 중요한데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 i의 x가 i 플러스 1의 델타가 되게 되고요. 그 외에는 모든 경우에 otherwise는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여기에 문제에 보는 것처럼 bi가 주어졌을 때 z를 구하는 거고요. z 같은 경우에는 x 빼기 y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x의 y 값은 델타 오버 2 플러스 i 델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z는 사실 거의 앞에서 봤던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한데요.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값의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값은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이 되고요. 요 델타 구간 내에 여기는 이제 델타 구간 내겠죠. 이 델타라고 한다 그러면 요 구간 내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 구간 내에 차이가 얼마만큼 보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전에 이렇게 돼 있던 x의 구간이 i 플러스 1의 델타에 돼 있던 구간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면 요 차이 구간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i에 관련된 값이 사실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i 값이 1이든 2든 3이든 여기는 x에서 y를 빼준 거기 때문에 차이 값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형태가 이거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델타 오버 2, 그 다음에 델타 오버 2 형태의 유니폼한 형태의 랜덤 베리어블이 되게 되고요. 그 녀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식을 z에 bi가 주어졌을 때 z에 관련된 거로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 빼기 요 구간 내의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 델타 오버 2 빼기 마이너스 델타 오버 2가 되기 때문에 다시 1 오버 델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i에 의해 가지고 구간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를 빼준 거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 되어 있는 에러 값이 얼마만큼 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요. 걔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에 상관없이 요거에 관련된 것들만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델타 오버 2에서부터 시작해서 델타 오버 2 형태의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도 아니에요. 유니폼한 아까 전에 봤던 B 빼기 A 형태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수식을 쓰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풀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풀었던 것들을 알면은 금방 구할 수 있는 건데요. Z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일 때 PDF를 구하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value와 variance of Z를 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Z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i에 상관없이 마이너스 델타 오버 2, 요 델타 오버 2 형태의 값이 되는 거를 봤었어요. 그러니까는 ZBI 값을 이미 1 오버 델타 형태로 구했고, 그 녀석이 요 구간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i의 구간에 상관없이 항상 요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Z에 관련된 PDF는 요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1 오버 델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간에 있는 유니폼 펑션이랑 동일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xpectation value PDF 같은 경우에는 요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앞에 것과 똑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FZ가 요 1 오버 델타 형태랑 동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어 있는 유니폼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expectation value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유니폼일 때 x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 a의 오버 2 형태가 되고요.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b 빼기 a의 12 스퀘어의 12 형태가 되는 것을 이미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a가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가 마이너스 델타 오버 2가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복잡해서 다시 이렇게 써보면은 expectation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b 플러스 a의 오버 2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구간 a랑 b는 마이너스 델타 오버 2에서 그 다음에 델타 오버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2분의 델타 빼기, 정확하게는 더하기 빼기 델타 오버 2가 되겠죠. 요거 되니까는 이렇게 날아가서 제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 형태인데 b 빼기 a의 스퀘어의 12가 되게 되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델타 오버 2 빼기에 빼기 델타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스퀘어의 10이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덧셈이 되니까 델타의 스퀘어의 1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다 구해졌고, 그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값의 변화가 있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x에서 그러니까 y로 빼준 차이를, 또는 아니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차이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 형태가 그 마이너스 델타 오버 2에서 델타 오버 2 형태의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되게 쉽게 뭐 유니폼한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의 expectation이나 베리언스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풀 수 있게 되고요. 문제 자체는 되게 기술이 많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간단한 그 퀀타이제이션 룰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시저를 알게 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은 여기에 있는 부분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앞에서 봤던 랜덤 베리어블 관련된 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풀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왜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